새벽 5시 17분.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강남 테헤란로. 한 대의 회색 승합차가 아무 예고 없이 이응탁 엔터테인먼트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자 검은 개통 점퍼를 맞춰 입은 경찰 관계자들이 조용히 내려 건물 로비로 향했고 경비원의 초침 소리가 크게 울릴 만큼 순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장 취재진은 없었다. 대신 자고 있던 팬들의 스마트폰이 2시간 뒤 경찰이 새벽 급습이라는 제목의 익명 메시지를 받아 번쩍 깨어났다. 톡방과 디스코드 그리고 전 세계를 엮어 놓은 팬 커뮤니티가 초단위로 4개 걸릴 정도로 과열된 건 그 다음이었다. 최초 제보자는 소속사 내부 직원 A. 그는 오전 수사 과정에서 영탁 측이 이찬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라며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A가 캡처해 올린 문자 대화창에는 형, 제발 톰과 제리놀이 그만하자라는 문장이 언뜻 보였고 배신감과 한숨과 욕설이 뒤섞인 이모티콘들이 꼬리를 물었다. 불과 30분 만에 이탁 우정 결별설은 이찬원, 영탁과 손절로 다시 둘 중 하나가 연예계 퇴출 위기로 급히 번역, 증폭됐다. 이때부터 팬덤 타임라인은 과열된 증기기관차처럼 달렸다. 어느 방에선 증거 정리팀이 꾸려졌고 다른 방에선 루머 차단 필터링 스크립트가 공유됐으며 또 다른 방에선 경찰 브리핑 시트라는 명목으로 각종 억측이 쏟아졌다. 오전 8시쯤 통계 사이트, 트로신 사이트에는 이찬원, 영탁 검색량이 평소 대비 1040% 급등했다는 그래프가 붉은색 경고 알림과 함께 떴고 언론사 편집국은 새벽조 기자 전원을 긴급 호출했다. 그러나 진실은 어느 드라마처럼 갈고리 하나로 뒤집혔다. 오전 9시 26분, 이찬원 매니저가 공식 입장을 냈다. 오늘 새벽 영탁씨 전화는 단순히 녹화 시간 확인용이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KBS 스튜디오 이동 차량 안에서 리허설 체크 중이었고 전화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 방문은 소속사 내부 고발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사였으며 범행으로 지목된 직원은 양측과 연예계 전체를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캡처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팬덤을 뒤흔든 모든 증거는 직원 A가 꾸민 가짜 퍼즐이었다는 것. 루머의 풍선이 단칼에 터지자 여론은 불꽃처럼 방향을 바꿨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어째서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거대한 착시가 가능했을까에 쏠렸다. 미디어 학자들은 이를 초밀도 팬덤 네트워크 오류라고 불렀다. 누군가가 던진 호박씨 하나가 전 세계 채팅방이라는 후라이팬 위에서 팝콘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다. 메신저 캡처 한 장이 공포의 가속도를 땅끝까지 끌어올리는 현상. 우리는 벌써 여러 번 경험했지만 매번 또 속아 넘어간다. 그렇다면 이 착시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인 이찬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날 오전 10시. 그는 여느 때처럼 스튜디오 리허설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웜업으로 불렀다. 댄스팀과 카메라 동선을 맞춘 뒤 대본 리딩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1절 끝나면 부모님 썸네일 표정처럼 살짝 미소라고 지시하며 제작진을 웃겼다. 그의 스태프가 긴급히 전해준 소속사 급습 루머 보고서에 그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팬들 먼저 안심시켜 드리자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12시 정각. 공식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렸다. 걱정 대신 점심 챙겨 드시라고 잔소리하러 왔어요. 저는 녹화 중이고 영탁 형은 오늘도 노래 연습 중입니다. 우리 형 동생 권지한이 안심하셔요. 바로 그 글이 올라온 직후 4만여 개의 심장 버튼이 일제히 눌렸다. 같은 시간 영탁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늘은 새벽부터 전화 테러 죄송했습니다. 찬원아 저녁엔 삼겹살이라는 짧은 문구를 올려 일종의 스모크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이 합쳐진 이미지는 레고 블록처럼 퍼즐을 맞추더니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가짜뉴스 태그 달린 밈으로 변했다. SNS는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해시태그 파도 위에 실었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해프닝을 공유하며 웃는 에너지였다.
그 사이 진짜 뉴스들도 쏟아졌다. 우선 선한 트로트 주최 측이 12월 가왕 투표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찬원이 누적 357만 1956표로 또다시 1위를 찍었다. 놀라운 건 이 기록이 무려 14개월째 이어진 연속 가왕 등극이라는 것이다. 트로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14개월 연속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감이 올 것이다. 더 말문을 막히게 하는 대목은 모든 일이 상금이 번번이 기부로 직행한다는 사실. 지금까지 그가 기탁한 금액은 총 2,880만 원, 오늘 발표된 200만 원 역시 희망조약돌 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식사 지원에 쓰인다. 업계 관계자들도 다이돌 못지않은 팬덤 규모 그리고 기부 선순환 모델이라는 공식이 트로트 장르에서 가능하다는 걸 이찬원이 증명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여기에 KBS 주말 특집의 시청률도 터졌다. 시청률 조사회사 탱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방송된 이찬원의 노래 겨울편이 실시간 최고 16.1%를 찍으며 동시간대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집계가 까다롭던 가구 시청률에서 트로트 단독 편성이 두 자릿수를 넘긴 건 4년 만이란다. 방송국 PD들은 트로트 팬덤 콘텐츠가 본방 시청률까지 끌어올린 건 새로운 흐름이라며 올해 신년 특집부터 편성 전략을 아예 다시 짜고 있다. 그렇다면 루머라는 폭풍을 딛고 난 뒤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뭘까? 첫째, 데이터와 인간성의 반전. 이찬원은 357만 표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숫자를 들고 등장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장 좌판 국밥처럼 따뜻하다. 영탁 역시 전화폭격이라는 해프닝을 정면 돌파하는 방식이 거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삼겹살 이모티콘 하나로 팬들의 마음을 녹였다. 둘째, 팬덤의 책임감. 그들은 더 이상 좋아요 버튼만 누르고 물러서지 않는다. 루머가 터지면 캡처본 출처를 추적하고 허위 계정을 신고하고 심지어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단체 소송까지 검토한다. 셋째, 산업 지형 변화. 트로트도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치를 정식 화폐처럼 거래한다. 기부 액수와 시청률 그리고 팬덤의 자정작용이 하나의 지표로 묶여 브랜드 가치를 만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길 리 없다. 어떤 팬은 형탁 소속사 직원 A를 고소해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자라고 외친다. 또 어떤 팬은 이찬원과 영탁 사이의 진정성에 상처가 갈까 두렵다라며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다정한 콜라보를 예고하며 팬들의 우려에 답했다. 내년 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트센터에서 열릴 트로트 히어로즈 듀엣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신곡 어깨동무를 최초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너와 내가 서로의 그림자일지라도 빛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불을 켜게라는 한 줄로 요약된다. 기획사 내부 자문회의에서 너무 노골적이라며 제목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노골적이어서 더 좋다 하며 밀어붙였다고 전해진다. 결국 콘서트 티켓은 예매 개시 31초 만에 전석 매진. 리셀 시장에서 VIP 일열이 200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소문까지 돌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새벽 5시 17분 회색 승합차가 멈춰선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그 순간의 정적, 그 순간의 공포, 그 순간의 오해가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뒤집혔는지 복귀해보면 정보가 아니라 진심이 최종 승자인 무대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찬원이 공식 팬카페에 남긴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더욱 오래 반짝인다. 걱정 대신 점심 드세요. 이 짧은 문장의 증오와 불안 흑백 논리를 초과해버리는 위로의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새로운 루머를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간단하다. 진심 하나면 된다. 무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건네는 사람이 다 이긴다. 그러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그 진심류에 탑승하는 승차권이 된다. 다음 알림이 울릴 때 여러분은 또 한 번 놀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